남산의 원펀맨 원준 씨를 소개합니다. 자, 자기 소개를 한번 해주십시오. 안녕 하잉 원준이에요. 하잉 반갑습니다. 안녕. 오늘 군대에서 원준이를 지켜줬던 선임 민승현 군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오케이.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저는 이 댓글 남겼는데 네. 엄청나게 이 감론을박 전투가 거의 전쟁이 펼쳐져서 고지전이 펼쳐져서 그래서 좀 이렇게 그걸 하고자 상황 정리를 하고자 네. 샹크스가 된 기분으로 전쟁을 끝내러 왔습니다. 그렇군요. 오케이. 자, 일단은 오케이. 오케이. 자, 1차 질문을 좀 네. 하겠습니다. 주작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주작 아니었고. 전혀 아니었고. 예. 기분이 어땠습니까? 처음에 처음에 등장 그 사람이 갑자기 말 걸었을 때, 그리고 자전거를 준다고 했을 때. 오히려 상당히 덤덤했습니다. 그냥 평온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것도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원준이가 그럼 왜 남산을 그렇지. 뛰느냐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맞지. 질문이어야 되는 것 같아. 음. 원준이는 이제 형한테는 설명을 드렸지만 도스토옙스키가 실패한 바로 그 지점에서 그가 나아가지 못했던 곳에서 그의 어깨를 밟고 나아가겠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도파민의 이데아를 사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좀 해설을 좀 해주시겠어요? 해설을 해드린다면 도스토옙스키는 가장 원색적으로 가장 강렬하게 쾌락 그 자체를 추구했던 작가였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수단이라는 것이 조금 미흡했다라는 거예요. 뭐 도박을 하면서 도박판에 다니면서 도박 중독자의 삶을 살기도 했고, 나중에는 기독교에서 그 도파민을 전 찾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너무 독실하게 심취하고 그 방향성도 전 다소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고, 아무튼 원준이는 그 도파민의 이데아를 향한 갈구 자체는 너무나 존경하고 갈채를 보낸다. 하지만 그것을 하는 수단에서의 차이점이 있다는 건데, 그 차이점이 원준이는 여기서 운동을 통해서, 남산 운동을 통해 도파민의 이데아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왜 평온했느냐에 대한 답변을 왜 이렇게 횡설수설 말씀을 드렸냐면, 남산에서 이미 원준이가 도파민에 절여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미 그 당시에 이미 그 도스토옙스키의 이상향 속에서 헤엄치고 있던 그 시점에 누가 봐서 뭐 그건 이미 환상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극락에 있는데 거기서 자전거가 이렇게 주시겠다. 아니 뭐 그거는 이렇게 크게 저한테는 요동치지 않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막 술이 취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미 취기에 그랬던 뭐 맞습니다. 그랬구나. 그러니까 뭐 이미 뭐 양주에 완전히 취해 있는데 거기에 뭐 막걸리를 주시고 뭐 소주를 주시고 해도 큰 변화가 있진 않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진 않다. 오케이. 이 정도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면 그거는 그거대로 이제 궁금증 해결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본격적인 사건이 댓글이 완전히 이렇게 막 전투를, 원준이가 패급이니 병신이니 댓글을 쓴 민승현이 병신이니 어떻게 실명 거론을 할 수 있냐느니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자, 댓글을 우리가 좀 보면서 반응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댓글 제 위에 있죠. 실명 거론 에바인데 좋아요 264개. 왜 실명 거론이 에바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댓글을 남긴 사람의 심리가 뭘까요? 이게 실명 거론의 맥락이 일단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명 거론이 에바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이 맥락 파악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르노랑 예술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담론에서 정말 중요한 게 맥락의 유무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댓글 밑에도 보면 왜 옷을 벗고 있느냐, 중국인이냐, 뭐 옷 벗어, 옷 왜 벗, 그러니까 옷 입어라, 뭐 욕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찍는 바디 프로필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난 맥락이 있다고 봐서 이것에서 이 옷을 벗는 행위 자체가 수영장에서 옷을 벗는 거고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맥락은 내가 내 진정성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제가 지금 형 만나고 제가 신사에 왔는데 신사에서 옷을 벗고 다니면 그것은 당연히 비난받아야 마땅한 행위이지만 이 도파민의 이데아를 이렇게 치열하게 거의 직업적인 수준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탈의하고 운동하는 것이 과연 맥락에서 벗어난 행위였는가? 이것이 과연 공연 음란과 같은 종류의 그
실책이었는가는 전 아니라고 보는 거고, 이 이제 맥락이 중요하다 해서 이제 실명 거론이 그럼 이 맥락에서 어떤가를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마치 옷을 벗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옷을 벗는 게 문제인 것처럼 실명 거론이 여기서 되는 게 문제인가라고 생각한다면, 저도 이 부분은 이제 저는 뭐 당연히 아는 사이니까 형이 이제 친한 친구니까. 근데 이분도 뭐 어떻게 보면은 자기만의 그 근거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도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의 뭐 이런 거 지켜주고 싶었던 그랬을 거지, 수도 있지. 프라이버시도 좀 지켜야 된다. 그렇지. 뭐 이런 아마 그러한 신념이 심리에서 있으셨던 게 아닌가. 자, 그 다음 감사하네요. 이제 네. 뭐 쭉쭉 보겠습니다. 뭐 이제부터 이분부터 이 싸움이 시작됐어요. 실명거로는 에반데 크크. 영상 보면 본인이 말합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하시죠. 정말 이 싸움이 정말 심하대죠. 쭉쭉해서 뭐 나머지 또 다른 댓글들에 대해서 반응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실명거론 담론은 넘어가고, 자 다음 군대에서 철학이 확실하다 이꼬르 하라는 거 졸라게 안 하는 패급,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것도 이제 원준이는 어떻게 이렇게 핵심을 관통할 수 있었는가. 그 말은 군대에서 패급이었다고 본인이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정확하게 패급이었다. 지극히 이기적인 인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또 이런 질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원준이가 패급인지 A급인지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한가? 패급으로 인정된다면 그것을 통해 이 유튜브의 셜록 홈즈 선생님께서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떤 것을 성취해낼 수 있으며, 저는 스스로 제가 패급이라는 것을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욕하시겠. 아니 정말로 저는 그렇게 지극히 이기적인 삶을 사는 저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데, 정작 저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이분께서 이렇게 검증함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검증의 과정이 무의미 그 자체를 쫓는 게 아닌가, 공허한 그 자체를 쫓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 검증은 근본적으로 너무나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지. 오히려 의미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군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건데, 군대에서 호파고 호메오기 같은 얼차를 봤잖아요. 근데 그걸 형벌로서 내가 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수동적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형벌로 그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것을 뭐 사진, 영상으로 찍으면서 내가 호파고 호메오기를 3을 들고 가서 한다거나, 이건 전 예술적인 퍼포먼스에 영향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런 댓글 또한 예술 일종의 예술의 퍼포먼스다. 퍼포먼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패급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것이 네, 저는 이제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패급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패급임을 입증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그 통찰력이 첫 번째로 놀라고, 이것의 예술적 특징에 놀랍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뭐 그게 뭐가 중요하노? 뭐 패급이면은 님들이 행복하고 뭐 그렇습니까? A급이면 님들이 불행해집니까? A급이면 님들이 행복합니까? 아무 의미 없죠. 그냥 아무 의미 없고, 그냥 원준이의 주장은 예술적일 정도로 아무 의미 없음을 행한다. 자 다음 쭉쭉쭉 싸우다가 여기 있습니다. 또 악몽, 누군가에게는 악몽이다. 이 말 뜻이 뭘까요? 그러니까 선임이니까, 그러니까 악몽이었다 이 말 아니겠나? 그러니까 괴롭혔을 것이다 이거면 아니었겠나?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명을 좀 할 수 있겠는가? 승현이 형은 승현이 형, 근데 사실 형도 아니고 형이 아니고 동갑인데 너무 은인이어서 미처 반말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동갑이지만은 우리가 그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나라로부터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그 사회적 관계를 한 번에 이렇게 확 뒤집기가 어려워가지고, 일단은 그냥 네 편한 대로 해라, 강요하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하게 하는 거다라고 해서 일단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댓글, 자 8919 부대 해당 중대 간부입니다. 원진이 맞고요. 철학이 뚜렷하다는 것은 패급이 아니라 어떤 일도 열심히 했고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서 생각도 많고 궁금증도 많다는 용사였습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멋진 녀석이었습니다. 고마운 간부님이죠. 너무 감사한데 사실이랑 좀 다른 부분을 시정해야 될 것 같다 정도. 패급은 맞았고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뭐 생각이 많고 궁금증이 많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이 많고 궁금증이 많았다는 게 사실 군대에서는 이게 좋은 작용을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 근데 이제
또 기억이 나는 게 책을 원준이가 맨날 책을 봤어. 책을 맨날 봐가지고 어떨 때는 이제 군인은 모든 책을 다 봐서 보다 이제 성경책을 포켓 성경책을 들고 다녀서 포켓 성경책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뭐 대화를 짬찌들끼리 대화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 막 이렇게 말을 걸면은 원준이 니는 어떻게 생각하노 이러면은 이제 말 걸지 말라는 듯한 일종의 시비처럼 갑자기 책을 소리내서 읽기 시작해. 그는 뭐 그렇게 말하였다 보자 봐도 한 번 해가지고 아 원준 말 안 걸게. 그러고 근데 원준이한테는 그게 나름의 본인의 집중력을 강화하는 그 수단이었던 거지. 그 당시에 니에는 이제 지금 책에 집중하고 싶은데 옆에 사람들 자꾸 뭐라는 거야 나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그때도 그렇고 임팩트가 컸고 그리고 막 서로 나도 책을 좋아해가지고 서로 좀 토론을 많이 하고 그랬어가지고 자 어찌됐든 악몽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실제 악몽이었는지는 뭐 모릅니다. 어찌됐든 자 여기서 또 나온 또 다른 댓글이 있습니다. 아는 척하지 마라. 이 아는 척하지 마라라는 사람의 심리는 뭘까요? 형님부터 어떻게 보시는지. 그 여기서 그 비유하자면은 원준을 이 스타로 비유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원준을 지드래곤으로 비유했을 때 내 친구 지드래곤이야. 이 말 뜻은 나 지드래곤이랑 동급이야. 라는 말로 이 사람에게 들리는 거 아닐까요? 원준이 저 남들이 봤을 때 멋있어 보이니까 좋아요도 많고 이게 이슈가 됐겠죠. 멋있는 저 원펀맨과 네가 동급이라고 지랄하지 마. 이 얘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노?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건 되게 우발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합리적인 여러 가지의 이제 요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합리적으로 그 예측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음악성과 뭐 그 사람의 스타성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된 상태에서 뭐 어떤 아웃풋이 나온 건데 일종의 그 함수 관계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한 것도 없을 뿐더러 뭐 여기 유튜버 선생님 그 0.1통 라이더 분께서 잘 만들어 주셨을 뿐이고 저는 그 안에서 그냥 뭐 한 거라고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는 되게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거지. 네,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 주목받는 현상 자체도 주목을 뭐 그렇게 받는 것도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주목을 받는다면 이 현상도 아까 쓴 그 댓글과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 자체가. 이 현상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어떤 뭐 근본적인 내가 어떤 삶의 철학과 가치를 여기서 설파하는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실존의 경량화라고 해야 될까요? 실존의 경량화. 경량화. 좀 해설을 하자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거대한 서사가 없어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뭐 삶의 의미나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그 공백을 메꿀 수 없어서 유튜브나 이런 이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남의 삶이나 남의 그거가 그런 내 삶 자체가 서사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남의 서사에 투영하고 그렇습니다. 남의 서사를 보면서 낄낄대고 하면서 대리만족 느끼고 라는 뜻인가? 이거는 환호받아 마땅한 말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이건 우발적인 그냥 알고리즘에 누구도 그 기준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선택해줬고 어떤 특정한 영향을 받아서 우발적으로 개화했다 정도. 근데 그렇지. 퍼져나갔는데 그렇지. 그 우발성에 가진 무의미함, 공허함 이게 전 이 현상의 근본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후임분은 뭐 예전부터 빡빡이었나요? 뭐 이런 거 있으면 그 예전에도 완전 빡빡이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나와서 뭐 이렇게 댓글들에 대해서 좀 해답을 드렸으니 더 이상 이제 뭐 궁금한 점이 해소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좀 어떻게 관심 가지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나? 니한테 관심 가지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행하는 것들, 우리의 의도에 대해서 사실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알려고 하는 것도 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해. 이 행동의 의도가 뭔지 우리는 궁예가 아니니까 알 수 없는 건데 이 댓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또 사회적 현상인 것 같은데 우리가 타인의 의도를 되게 도덕적으로 재단하려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도덕을 통해서 만인이 만인의 재판장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그 도덕의 재판장이 돼서 타인과 싸우는 이 현상이 왜 나타나는 거지? 라는 궁금증은 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척하는 것과 뭐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뭐 이분께서 저를 지켜주려는 마음이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건 근본적으로 형과 나의 과제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면 내가 형한테 그렇지. 아는 척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따로 연락을 드리거나 아니 왜 저 아는 척하시죠? 이게 사실 저는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왜 실명 거론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는 잘 이해가 가진 않았거든요. 아무튼 자 자우지간 이로써 이 전쟁을 좀 끝내고 이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무의미한 논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